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노TV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되냐 봅시다. 오늘은 자, 백영화라는 인간에 대해서. 박영화는 참 아름다운 배우였는데 백영화 생긴 꼬라지하고 이 이현주 변호사라고 아시죠? 이현주 변호사가 그 조서문학이라는 조서문학,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두 가지의 문학이 갑자기 난데없이 출현해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죠. 무슨 문학? 조서 쓰는, 조서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진짜 소설이 숨막혀서 질식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소설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기자들이 소설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조서에서 써대는 소설, 조서 창작문학, 조서문학, 그 용어를 이현주 검사 출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학, 조서문학과 함께 양대산맥이 뭡니까? 이 두 문학계가 굉장히 친하죠. 뭡니까? 기사문학. 서구적 원래적 의미의 낭만주의 기사문학이 아니고, 그죠? 기사를, 신문기사를, 소설을 써대는 이 두 문학계 때문에 이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조서문학과 기사문학. 근데 그냥 그걸 쓰는 과정에서 정말로 인권 탄압이, 인권 유린이 어마어마하죠. 이 백영화라는 인간이 노무현 정부 후반부에서 이거 아시죠? 이 사람 주수도 회장, 이분도 우리 동네 사람인데 영어 강사 출신이신데 JU그룹 아시죠? 주수도 옛날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몇 조 원의 어마어마한 금융 사기. 근데 이 수사는 수사 자체로 그런데 여기서 이 백영화라는 인간이 출세하려고 판사하다가 검사로 갈아탔어요. 검사로 갈아타가지고 이 특수부 수사를 맡아가지고 거의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막판에 지 출세하려고 이 정관계 로비가 JU그룹으로부터 여러 군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택도 아닌 사람을 청와대를 엮어놓으려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를 엮어놓으려고 공작을 꾸몄어요. 근데 이 백영화라는 놈이 특기가 뭐냐 하면 피의자 앞에서 피의자 불러놓고 손톱 깎는 거예요. 모멸감을 주는 거죠. 인권 유린의 구체적인 실상이 꼭 때린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놓는 거죠. 피의자를 불러놓고 손톱 깎는 게 특기예요. 근데 손톱이 이 상대방 피의자 얼굴에 튀도록, 피의자 얼굴에 튀도록, 그 튀는데 항의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용어를 제가 까먹는데 출정 나간다 그럽니다. 출정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죠? 구치소에 있다가 검사가 부를 때의 기간이 있고 또 재판부가 부를 때의 기간이 있어요. 구치소에서 이 검사한테 조사받으러 나갈 때요, 불러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갑 차고요, 완전히 무장된 어마어마한 상태로 해가지고 추운 날 또는 더운 날, 제가 갔을 때는요, 무지무지 더운 날인데, 구치소도 힘들지만, 그 검찰청 내부에 피의자가 기다리는 곳 있죠.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방.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방입니다. 냄새가 막 여름에는, 겨울에는 무지 춥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벌벌 떨게 해놓고 안 부릅니다. 검사실에. 영하 10도, 20도 되는 날씨에 그 냉골에 벌벌 떨게 만들어 놓고 결국 검사실로 안 불러요. 그냥 빠꾸 시킵니다. 걔들이 그렇게 해요. 그 다음날 또 부릅니다. 또 하루 종일 오돌도돌 떨게 한 다음에
오후 늦지막히 불러가지고 자기는 따뜻한 설록차 마십니다. 앞에서. 그 주위에 떨었던 피의자를 앞에 놔두고 자기는 따뜻한 설록차 쌍화차를 앞에서 보란듯이 마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를 죽이는 거죠. 구걸하게 만들고 기를 죽여서 자기 조서를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겁니다. 고문이죠, 사실상. 그런 모든 일들은 그래서 이 백영화라는 인간이 JU그룹의 김영호라는 사람이 한때 주수도 회장하고 이 서로 싸우도록 김영호라는 사람이 주수도 회장한테 불리한 증언을 많이 하는 식으로 검찰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다가 새로운 딜을 앞단의 약속을 깨고 주수도하고 그 청와대를 엮어넣는 작전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누구를 검찰 선배인데 이재순 전 청와대 비서관 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 사람이 뇌물 먹었다 이런 그림으로 뇌물 먹었다 이 그림을 만들려고 거짓 진술을 시킵니다. 그 김영호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근데 김영호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다 녹음했어요. 거짓말 하라고 대놓고 가짜 얘기를 하라는 말을 정말로 노골적으로 거짓말만 하면은 거짓말은 말을 아예 말을 해요. 거짓말이란 말을 거짓말 하라고 짜맞춘 대로 거짓말 하라고 이인순 전 청와대 비서관한테 뇌물 줬다 주수도가 그 얘기 하라고 계속 종용한 내용을 김영호 씨가 다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KBS 뉴스로 빵 터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2007년인가요? 그래서 오버랩되는 사건이 뭡니까? 여기 한동훈이 채널A 이동재랑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예? 이동재가 그죠? 그 라인 전 대표 부하한테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위증 교사를 시킨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이 인간은 지금 변호사 개업하고 있어요. 손톱 깎고 판사질 하다가 검사질 하다가 변호사짓 하고 있어요. 다 해, 다. 나쁜 놈 자식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불러줘지는 경우인데요. 안상영 전 부산시장 훌륭한 분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터프가예요. 근데 안상영 부산시장이 우병우가 한 짓입니다. 우병우가 부산검찰청에서 불러야 될 안상영 전 부산시장을 서울검찰청으로 부른 거예요. 이 지방으로 매우 긴 거리를 안상영 부산시장뿐만 아니고 그때 그 광안대교 건설 과정에서 그 여러 건설 회사 이쪽 사람들도 제가 좀 아는데요. 많이 다쳤습니다. 하여간 다 인생이 빠가졌어요. 하여간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는요. 그 버스에 그 법무부 소속 버스에 수갑 딱 차고 올라가잖아요. 그 4시간, 5시간 걸리잖아요. 4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소변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수갑을 안 풀어줘요. 그 교도관 있는 데서 교도관 도움을 보고 소변을 봐야 돼요. 그 부산시장까지 하신 분이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한 사람인데 그 치욕과 수모를 겪고 서울검찰청까지 불러와가지고 그냥 빠꾸시켰어요. 우병우가 경고 징계가 답니다. 우병우가 받은 징계가. 빠꾸시켰어요, 그냥.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렇게 오게 한 다음에 다시 부산으로 빠꾸시켰어요.
부산시장까지 지낸 분이 서울검찰청에서 부를 일이 없었거든요. 부산검찰청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다음날 구치소에서 옷 찢어가지고 한 풍기 거기에 매듭 만들어서 자살했어요. 안상영 부산시장이. 예.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인권 탄압이라는 말로 부족하고 정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우병우가. 이 모든 흉악한 짓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병우랑 저랑 다이다이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금마 그 같은 똑같은 84인데 우통 벗고 다이다이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금마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인마 생긴 꼬아지 보십시오. 우병우도 마찬가지고 이 배경화라는 애들. 근데 왜 괴물과 악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 겁니까? 도대체 다이다이 해가지고 현빛 떠서 제가 이기면 뭐합니까? 총 들고 있으면 깨갱이죠. 총 들고 있고 내 이마박에 관자놀이에 총 딱 갖다 대고 꿇어 이러면 꿇을 수밖에 없잖아. 기어 그러면 기어야 되고. 이 사회의 많은 시민들을 그렇게 만드는 흉기를 갖고 휘두르고 있죠. 검찰이. 결국 이 문제는 우병우 규탄, 배경화 규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 뭘로 모아집니까? 저 힘도 없는 놈들, 근육도 늘어진 놈 신기들, 공밖에 모르는 놈들 흉기를 뺏어야 됩니다. 그 흉기가 뭡니까? 저런 어마무지한 나쁜 짓을 할 수 있게 된 힘이 뭡니까? 검찰개혁은 추상적인 말이고 그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포인트가 뭡니까? 수사권 몰수입니다. 수사권 때문에 별건 수사 등등의 수사권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손톱 깎는 짓부터 별 지랄 발광을 해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힘은 전적으로 수사권에 있어요. 수사권이 없잖아요. 아무 힘도 없어요. 병신들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으면 그냥 법무서사 처리하는 애들이에요. 그게 원래 검사가 하는 일이고요. 검찰의 탄생 목적은 경찰에서 수사권을 남용한 일이 없는가를 서류로 자기들이 수사권 남용이 있나 없나, 권한 남용이 있나 없나 체크하는 게 자기들의 임무인데 자기들이 수사권을 갖고 저렇게 난리를 지겠으니까 검찰개혁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스토리였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이러한 역사들을 다시 호출한 이현주 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이현주 검사가 이런 글을 쓰시자마자 우리의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께서 본인이 당했던 거,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본인이 뇌수술 등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과정인데 그것을 언론에 흘려가지고 내가 이상한 사람, 개인 의료 정보죠. 그런 것을 언론에 퍼뜨려서 인권 유린을 한 그 일에 자기가 당한 피해, 진혜원 검사가 그 얘기를 이현주 변호사 포스팅에 댓글로 달아서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반드시 수사권을 빼앗으면 이들이 생각보다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다. 오로지 그 힘은 수사권에서 유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과거의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겠죠.